안녕하세요. 테일러TV 탁원장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요즘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안티에이징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눈 부위의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의 생김새 때문에 얼굴 전체의 분위기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눈동자를 성형할 수는 없어도 눈 주변의 눈꺼풀을 성형해서 분위기를 바꿔줄 수는 있겠죠. 눈 성형은 상안면과 중안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활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의 노화 현상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가장 흔한 증상이 눈이 너무 무겁고 눈꺼풀이 너무 처졌어요,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처짐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이마 과상을 할 것이냐, 눈썹 쪽에서 눈썹화 과상을 할 것이냐, 혹은 상안검 수술할 것이냐, 혹은 눈두덩이 진짜로 약한 경우에 눈매 교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오셨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눈썹이 많이 처진 거냐 혹은 눈꺼풀이 많이 처진 거에 따라서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내시경 거상을 할 것이냐 혹은 이마 거상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아니면 눈꺼풀이 많이 처진 거면 눈썹화 거상이나 상안검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많이 두껍고 눈두덩이 지방이 많으신 경우에는 눈썹 하거상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편이고요. 피부가 전반적으로 얇고 쌍꺼풀이 불규칙하고 풀려 있거나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다만 아셔야 될 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개개인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그렇게 해서 눈 위쪽에 처진 거는 지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해결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눈 위가 꺼진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 위가 꺼진 경우는 보통 지방이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눈이 퀭하고 눈 두덩이가 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경우에는 미세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미세지방 이식보다 조금 더 지방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나노지방 이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럼프, 뭉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 입자를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럼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착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고, 첫 번째 1차만으로 끝나시는 분들도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필요하신 분들도 덜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수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다음은 눈 밑 처짐이죠. 눈 밑 처짐이 심해지게 되고 근육과 피부까지 같이 처지게 되고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고 눈물고랑 인대가 심해지게 되면 이제는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하안검 수술도 처짐과 꺼짐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단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눈 밑에 피부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흔하지 않고요. 두 번째 단계는 눈 밑에 튀어나와 있는 지방을 갖다가 재배치해 주거나 혹은 제거해 주고, 그것을 싸고 있는 경막을 강화해 주고 또 재배치해 주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늘어진 근육을 갖다가 리프팅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는 애교를 복원해주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이 애교가 복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교 복원을 위한 눈 밑 근육 리프팅도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 중안면의 꺼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부터 꺼진 부분을 당겨 올려주는 중안면 거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하안검 수술도 보통 3단계와 4단계까지 같이 적용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부분이고 또 가장 흔하게 많이 받는 안티에이징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볼륨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밑이 너무 꺼져 있거나 이용할 지방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앞광대가 너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통해서 보충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한 하안검이 태생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 하안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양각 고정 수술이라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외양각 고정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뒤집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다음은 눈밑 꺼짐입니다. 눈밑이 너무 꺼져 있고 눈물꾸랑 인대 부분이 꺼져 있어서 피곤해 보여,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할 것이냐, 혹은 눈밑에 지방을 더 보충을 해줘야 될 것이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앞광대의 볼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광대가 선천적으로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은 지방 이식을 동시에 해줘야지만 이 높이 차이가 해결되기 때문에 눈밑에 꺼져 보이는 것이 좋아지게 되고요. 여기에 볼륨이 괜찮으신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 받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눈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테일러 탁탁. 자, 그래서 오늘은 눈 주변의 안티에이징을 설명받고요. 간단하게 두 분 정도의 케이스를 보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눈썹이 처져 있어서 미간에 주름도 생기고 콧잔등에 주름이 있고 전반적으로 눈썹이 처진 느낌이 있어서 인상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 거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밑이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처져 있고, 그 다음에 근육과 피부가 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애교를 살짝 복원해주고, 그 다음에 꺼져 보이는 부분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상이 좀 밝아지고 눈 뜨는 것도 조금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고, 두 번째 경우는 눈꺼풀 처짐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눈썹 처짐 부분보다는 눈꺼풀 처짐이 더 있기 때문에 눈꺼풀 처짐 개선을 위해서 눈썹 하거상술을 진행을 했고, 눈밑도 마찬가지 굉장히 꺼져 있고, 그 다음에 눈밑 근육과 피부도 좀 늘어져 있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약간 가지고 있던 애교를 복원해 주면서 하안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은 눈의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노화가 잘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수술도 더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많게 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눈이라는 것이 기능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를 해치지 않고 기능적인 부분을 살려가면서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 진단을 잘 받고 그거에 잘 맞추어서 신중히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안티에이징 편도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